자, 말초신경계.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자, 말초신경계를 보면 자, 중추신경에는 뭐가 있는 거? 연합뉴런이 있는 거.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를 얘기했어? 뇌와 척수를 얘기했죠. 그러면 말초신경계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중추와 온몸을 연결하는 거. 중추와 온몸을 연결하는 게 말초신경계예요. 그러니까 이 말초신경계의 한쪽 끝은 반드시 중추에 박혀 있어야 돼. 한쪽은 몸의 어딘가에 박혀 있어야 돼. 그 몸의 어딘가라는 거는 중추를 제외한 몸의 어딘가에 박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래서 온몸과 중추를 연결하는 신경을 말초신경계라고 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말초신경계 같은 경우는 뇌가 이렇게 있고 여기로 척수가 있다라고 보면 뇌에서 빠져나가거나 뇌로 들어가는 신경, 척수에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척수로 들어가는 신경들이 포함이 되겠지. 그럼 우리가 말초신경을 나눌 때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연결되어 있는 중추가 누군지. 자, 얘는 중추하고 온몸을 연결한다 그랬잖아. 그럼 어떤 중추랑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 만약에 얘가 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초신경이다. 그러면 뇌신경. 척수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초신경이다라고 하면 척수신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주의할 거 뇌와 척수는 중추신경이야. 근데 뇌, 신경, 척수, 신경. 신경자가 붙으면 뭐가 되는 거야? 말초신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 풀 때 이거 뇌신경 나왔는데 자꾸 뇌라고 착각해서 문제 틀린 사람들 많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자, 뇌신경하고 척수신경은 예를 들면 시신경, 청신경, 미신경. 이거 뭐야? 눈에서, 코에서, 귀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뇌신경인 거야. 여러분이 눈을 깜빡이거나 말을 하거나 이러는 건 전부 다 뇌에서 직접 나가는 거니까 이것도 뇌신경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뇌신경은 12쌍입니다. 12쌍. 일반적으로 사람이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쌍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척수신경은 31쌍. 척수신경. 자, 이렇게 돼요. 연결 중추에 따라 나누게 되면 자, 그런데 두 번째 나누는 방식 방향성에 따라 나누는 거야. 다르게 보면 기능에 따라 나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럼 방향성이라는 건 뭐냐면 중추하고 온몸을 연결하는데 이게 중추에서 시작해서 온몸에서 끝나는 건지 온몸에서 시작해서 중추로 끝나는 건지 이게 달라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온몸의 어딘가에서 시작해서 중추에서 끝난다 라고 하면 사방이 흩어져 있는 몸의 어딘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중추로 다 모여들고 있는 거잖아. 자, 이렇게 모여드는 거는 방향성으로 봤을 때 구심성이라고 그랬어? 원심성이라고 그랬어? 구심성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온몸에서 중추로 모여들고 있는 그런 신경은 구심성 신경이 되는 거야. 기능으로 따지자면 무슨 신경이야? 얘가 감각신경이 되는 거지. 자, 반면에 중추에서 명령을 받아서 온몸으로 그 정보를 가져다 주고 있는 애들. 또 이런 애들은 중추 가운데서 시작해서 사방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런 애들은 뭐라고 한다? 원심성 신경이라고 해요. 자, 원심성 신경은 그럼 무슨 신경이다? 운동신경이 되는 거지. 이렇게 봐요. 자, 그러면 감각신경은 구심성 신경이고 운동신경은 원심성 신경인데 감각신경은 그게 우리가 감지를 하건 못하건 다 감각이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손으로 뭐가 만져지는 거는 내가 바로 느끼겠지? 근데 만약에 혈중 CO2 농도 내가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혈중 CO2 농도는 그냥 연수해서 느끼게 되는 거야. 그것도 감각이야. 그러면 감각은 그냥 이걸로 끝냅니다. 구심성 신경이 감각신경이다. 이렇게 끝내. 그런데 원심성 신경을 다시 두 개로 나누는 거야. 자, 원심성 신경은 쉽게 말하면 운동신경이야. 운동신경은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신경을 말하는 거야. 근데 그 반응이 내가 의식해서 일어나는 반응인지 의식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반응인지 그거에 따라 나누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뇌에서 명령을 내리거나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운동신경을 특히 무슨 신경이라고 한다? 체성 운동신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심성 신경, 운동신경은 다시 나누게 되면 체성 운동신경과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알아서 반응하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 무슨 신경? 자율운동신경. 자율신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율운동신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자율신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신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중요한 거 감각신경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운동신경을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체성이다, 자율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는 이미 누구에 속해 있는 거야? 운동신경에 속해 있다고 봐야 돼. 감각신경 배웠지만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렇게 축삭 말단이 이렇게 팽창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축삭 말단이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중추가 되는 거고 여기가 우리 몸에 있는 감각기가 될 거야. 그러면 모든 뉴런은 축삭 말단에서 뭐를 분비할 수 있다?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감각신경도 감각신경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될 거야. 여러분이 배운 신경 전달 물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아세틸 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아세틸 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그런데 그냥 말투신경, 중추신경은 종류가 진짜 많아요. 중추신경은 예를 들면 뭐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종류가 진짜 많은데 말투신경은 웬만하면 아세틸콜린이야. 그러니까 감각신경 말단에서 누가 나온다? 아세틸콜린이 나온다. 알아두시고요. 체성운동신경하고 자율운동신경을 비교를 해볼 거야. 자, 체성운동신경과 자율운동신경을 비교를 해보면 일단 얘네들이 연결되어 있는 중추 체성운동신경, 뉴런을 말하는 거야. 자율운동신경, 뉴런을 말하는 거야. 얘네가 연결되어 있는 중추. 근데 여러분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연결중추라는 뜻하고 조절중추라는 뜻하고는 달라요. 조절중추는 총괄하는 중추를 말하는 거야. 연결중추는 그 뉴런이 시작되는 중추를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체성신경은 연결중추가 기본적으로 어디겠어? 이거 의식과 관계된 거잖아. 그럼 어디겠어? 대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을 하고 있어. 인상을 쓰거나 눈을 깜빡이고 있다 라고 하면 이거는 뭐야? 연결중추가 되는 거야. 조절중추도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손을 움직이고 있잖아. 내가 지금 손을 움직이는 거 명령 누가 내렸어요? 대뇌가 내렸지. 조절중추는 대뇌야. 그런데 내가 손을 움직이도록 해주는 이 운동신경은 시작을 어디서 한 거야? 척수에서. 대뇌에서 척수까지 간 다음에 척수에서 시작했잖아. 어쨌든 얘는. 그러면 얘는 뭐야? 척수에서 시작한 뉴런, 척수에 연결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체성신경은 대뇌와 척수에도 연결돼 있다는 얘기야. 체성신경은 대뇌에서 나오든지 척수에서 시작하든지. 이해됐지? 자, 그럼 자율신경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 예를 들면 심장박동이 일어나거나 혈관이 수축하거나 이런 것들 말하잖아. 그러면 자율신경에 관계되는 중추는 다 뭐다? 무조건 반사의 중추거든. 그럼 무조건 반사의 중추가 어디겠어? 중간뇌, 중뇌, 그 다음 연수, 척수. 자율신경계의 연결중추도 이렇고요. 자율신경계 조절중추도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얘네들 뉴런의 수를 볼게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말투신경계는 반드시 하나는 중추 어딘가에 박혀 있어야 되고 하나는 목적지가 몸에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중추 밖으로 나가서 몸에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뉴런의 수가 체성신경계는 한 개로 돼 있어. 시작했으면 끝날 때까지 뉴런 하나로 돼 있어. 여러분 척수에서 엄지 발가락까지 뉴런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m가 넘을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자율신경은 뉴런이 두 개로 돼 있습니다. 앞에 뉴런이 한 번 있는데 끊어져. 중추 밖으로 나간 다음에 끊어져. 끊어져서 두 개의 뉴런으로 돼 있어. 이때 앞에 있는 뉴런을 여기가 이제 끊어져 있으니까 마디절자를 써서 신경절, 마디절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거 앞에 있으면 신경절 전 뉴런. 길게 말하면 신경절 전 뉴런, 짧게 말하면 절전 뉴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반면에 여기 있는 애는 신경절 후 뉴런 또는 절후 뉴런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도착하는 반응기는 어딜까? 자, 체성운동신경은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데를 말하잖아. 그럼 어디에 가서 도착하겠어? 수의근. 여러분 수의근에서 기능을 하면 전부 다 무조건 뭐예요? 체성신경이에요. 수의근에 도착했으면
현재 상황이 의식적으로 하는 거건 안 하는 거 상관없이 무조건 수의근이야. 체성신경이야. 무슨 뜻이냐면 무릎 반사. 저기 자, 무릎 반사는 내 의지대로 일어나는 거 아니었잖아. 아까 무릎을 때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다리를 들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척수 반사라고 불렀지. 하지만 무릎 반사에서 움직인 게 뭐야? 다리를 움직였잖아. 그럼 다리에 연결되는 그 신경계는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체성운동신경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됐어? 무릎 반사는 그 순간적으로는 무릎을 때리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다리를 든 거지만 이 다리를 든 근육은 골격 근육이야. 수의근이야. 그럼 거기에 도착한 그 신경은 자율신경이라고 하지 않고 체성신경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추울 때 몸을 떨어요. 몸을 떠는데 추울 때 몸을 떠는 거는 내장을 떨고 심장을 떠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골격근을 떠는 거야. 근데 추울 때 나도 모르게 부르르 떨리는 게 의식적으로 떠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그 순간은 무의식적이야. 하지만 여러분이 골격근을 떨었잖아. 그럼 골격근을 떨게 만드는 그 신경은 자율신경이 아니라 체성신경이라고 해야 된다고. 도착하는 장소가 골격근, 수의근이면 무조건 체성신경이야. 자, 그 다음 자율신경은 어디에? 불수의근에 도착하겠죠?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근육 또는 샘조직에 도착하겠지. 침샘, 땀샘, 소화샘 이런 샘조직에 도착하면은 이거는 자율신경이 되는 겁니다. 모든 뉴런은 뭘 한다?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한다. 자, 그렇다면 얘네가 분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은 누가 있을까? 내가 아까 웬만하면 누구라 그랬어? 아세틸콜린이라고 했었지? 감각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 나왔죠? 체성신경 말단에서도 아세틸콜린이 나옵니다. 아세틸콜린이 나와요. 자, 그럼 자율신경 봅시다. 자율신경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저절로 일어난다 그랬지? 그럼 내 의지와 관계없다는 얘기 무슨 뜻이냐면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알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적어도 내 몸 상태는 적어도 두 가지로는 나눠줘야지. 위급할 때와 일반적인 상황, 안정 상황일 때. 몸을 움직일 때와 안 움직일 때. 추울 때와 더울 때 이렇게 나눠줘야 되거든. 적어도 두 가지 상황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도 적어도 두 가지는 돼야 돼. 자, 그래서 아세틸콜린 기본으로 깔고 하나가 추가됩니다. 누구? 노르 에피네프린. 여기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작용 방식. 작용 방식을 보면 체성운동신경은 흥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체성운동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나와. 아세틸콜린이 나와서 골격근에 도착했어. 무조건 수축이야. 아세틸콜린이 도착하면 그냥 수축이고 아세틸콜린이 없으면 이완되는 거야.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흥분성입니다. 그런데 자율신경은 서로 다른 물질이 가는 거야. A라는 물질이 가면 심장 박동 속도가 빨라져. B라는 물질이 가면 심장 박동을 억제해. 그럼 이거 뭐야? 흥분성과 억제성을 둘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이 있으면 흥분, 없으면 억제라면 얘네들은 아세틸콜린이 있으면 흥분, 노르에피네프린이 가면 억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얘네들은 흥분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억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흥분성과 억제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율신경을 볼 건데 자율운동신경은 내 의지와 관계없다.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알아서 해준다. 적어도 종류가 몇 종류가 된다? 두 종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율신경의 종류 두 종류가 누구하고 누구다?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부교감과 교감. 자, 그럼 이번에는 부교감과 교감을 비교합니다. 자, 일단 뉴런 길이부터 먼저 볼게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자율운동신경은 뉴런이 몇 개로 되어 있다 그랬어? 두 개로 되어 있다 그랬어. 근데 두 개가 길이가 달라서 누구는 앞이 길고 누구는 뒤가 길어. 자, 그러면 이거는 외울 때 나중에는 그림만 보고도 누가 교감인지 누가 부교감인지 알아야 되잖아. 자, 부교감은 앞이 길고 뒤가 짧아. 교감은 앞이 짧고 뒤가 길어. 자, 그럼 봅니다. 이거 외울 때
교감 선생님이 뒤끝이 길다. 자, 교감신경이 언제 작용하냐면 스트레스 엄청 받고 화났을 때. 자, 교감 선생님이 화났을 때 뒤끝이 길어요. 자, 뒤끝이 긴데 모든 뉴런의 말단에서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화난 교감 선생님이 뒤끝이 길지? 이 뒤끝에서만 이상한 물질이 나올 거야. 이름도 긴 물질이 나올 거야. 걔가 바로 누구야? 노르에피네프린.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을 보면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 그런데 뒤끝이 긴 교감 말단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교감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네들이 연결되어 있는 중추. 자, 연결 중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볼게요. 여러분 동공반사의 중추는 어디예요? 중뇌였지. 그러면 동공반사에 관여하는 부교감신경은 중뇌에서 시작하는 거야. 자, 동공반사의 중추는 중간뇌, 중뇌야. 그러면 동공반사에 관여하는 부교감신경은 중뇌에서 시작하면 돼. 그래서 얘는 중뇌. 자, 심장박동의 중추 어디죠? 연수. 그러면 심장박동에 관여하는 부교감신경은 연수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고. 아까 배변배뇨반사 어디였어? 척수. 그럼 방광의 크기를 조절하는 부교감신경 척수에서 시작하면 돼. 얘는 다 합이 돼요. 그런데 동공반사에 관여하는 교감신경, 심장박동에 관여하는 교감신경, 방광 크기 조절하는 교감신경, 모든 교감신경은 조절 중추와 상관없이 100% 척수에서만 시작합니다. 신경계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여기에요. 이거는 외우고는 있어. 아, 교감신경은 다 척수에 시작해.는 알아. 문제에 나오면 그게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서 꼭 실수해서 틀리게 된단 말이야. 좀 이따 이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자, 그래서 이 부교감신경은 연결 중추, 조절 중추에서 바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교감신경은 조절 중추가 누구든 상관없어. 다 어디서 나오게 되는 거야? 척수에서만 나오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교감신경은. 자, 그럼 얘네들이 도착해서 작용하는 반응기는 당연히 어디가 될 거야? 불수의근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작용하는 시기는 언제냐? 자, 아까 이거 화났을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라고 했지? 그럼 얘는 정신적으로는 안정된 상태, 육체적으로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 부교감신경은. 자, 교감신경은 정신적으로 온갖 종류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화나고 불안하고 뭐 긴장되고 이런 상황, 무섭고 이런 상황 다 교감신경 흥분하는 거야. 몸으로 봤을 때는 운동을 하고 있든지 싸움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고 있든지. 날씨를 보면 따뜻할 때는 부교감, 추울 때는 교감. 뭔가 위급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지금 교감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야. 더울 때는요? 더울 때는 부교감이 작용해. 근데 우리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든 더울 때 사람이 많이 죽진 않아요. 추울 때 그걸 못해서 동상에 걸리거나 이렇게 죽는 거라 우리 몸에서는 더운 거는 땀을 내서 조절이 가능하지만 뭐 일사병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뇌가 어떻게 이런 거 말고 추울 때는 체온을 뺏기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죽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더 위급한 상황을 추울 때라고 보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더울 때는 막 뜨겁고 막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게 더울 때와 좀 추울 때를 비교를 했을 때.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다면 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 반응이 더 잘 느껴져? 부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 반응이 더 잘 느껴져? 교감이겠지. 그러면 여러분이 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 여러분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이거를 화났을 때로 생각해도 되고 긴장했을 때 생각해도 되고 도망가고 있을 때 생각해도 되고 무서웠을 때 생각해도 돼요. 자, 심장박동 어떻게 될까요? 빨라져요. 빨라지겠죠. 호흡운동 어떻게 될까요? 빨라집니다. 혈압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지. 혈당량 어떻게 될까요? 낮아져요. 혈당량? 높아져요. 나 에너지 많이 내야 되잖아. 그럼 포도당 필요하잖아. 그럼 포도당이 빨리빨리 피 속에 공급이 돼줘야 되겠지? 혈당량 높아집니다. 자, 소화운동 어떻게 될까요? 소화운동. 안 돼요? 아니, 억제. 밥 먹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서 계속 잔소리. 안 돼요. 쟤는 시험 봐서 번역 전사에서 하나 틀렸다는데 넌 몇 개 틀렸니? 막 이렇게 물어보고 막 이래.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되죠. 우리 긴장하면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지? 소화운동도 안 되고 소화액 분비도 줄어들어요. 자, 그럼 이거
동공 크기 어떻게 될까요? 동공 지진. 동공 지진은 동공이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작아져요? 왜 나한테 물어봐? 커진 거 아니에요? 자, 동공 크기 커지는 겁니다. 동공 크기 커집니다. 흥분하거나 운동하거나 뭐 달리기를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자, 그다음 방광 크기 어떻게 될까요? 방광 크기. 방광 커질까 작아질까? 커져요. 방광 작아져요. 커져요. 커집니다. 자, 방광은 왜 커지느냐? 지금 도망가고 싸워야 되는데 오줌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오줌을 많이 참을 수 있어야 돼. 그럼 오줌을 많이 참으면 방광이 커져야 돼. 근데 여러분 평상시 방광이 커지는 건 언제 커져요? 오줌이 채워져서 오줌이 방광을 밀면 커지는 거야. 그래서 방광이 커지는 순간에 우리는 뭐로 느껴? 화장실 가고 싶다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긴장해. 시험 보기 직전에 너무 긴장이 됐어. 방광이 이제 교감신경이 작용을 해서 너 시험 볼 때까지 참을 수 있게 내가 좀 커져줄게 이렇게 커지는 걸 우리는 뭐로 느껴? 화장실 가고 싶어. 이런 느낌으로 받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방광이 커지는 거는 오줌을 참을 수 있는 용량, 오줌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을 키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광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자, 지금 보면 소화관 운동, 소화액 분비를 제외한 모든 애들이 다 증가해. 커지고 증가하고 상승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자, 방광 근육이 커졌다는 얘기는 방광 근육이 수축한 거야, 이완한 거야? 이완. 이완한 거죠. 이완하면서 커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위액의 pH 어떻게 될까요? 이거 빼놓고 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 높아진다고. 호흡기 직경, 기관지 직경 어떻게 될까요? 커지죠. 직경 당연히 커지지. 왜? 호흡속도 빨라지려면 기체가 빨리 드나들어야지. 그래서 기관지 직경도 증가합니다. 다 증가. 다 증가. 그런데 뭐만? 소화액 분비, 소화관 운동만 감소가 되는 거야. 방광 근육은 이완이라고 하셔야 돼요. 증가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데 교감하고 부교감이 시작하는 장소는 달라. 그런데 도착하는 장소는 같은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 척수 겹치잖아요. 척수 겹치니까 같은 데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죠. 일부는 그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뇌고 여기가 척수라고 하면 부교감 신경은 여기는 중간뇌에서 나가고 연수에서 나가. 그리고 이 끝에 있는 데서 나가요. 그런데 교감 신경은 여기에서 나가요. 그러니까 같은 척수라고 하더라도 같은 척수에서 나가는 게 아니야. 척수는 척수지만 여기는 흉수라든지 요수에서 나가는 거는 교감신경이고 여기에 있는 선수, 천수에서 나가는 거는 부교감신경이기 때문에 나가는 곳은 달라. 하지만 도착하는 건 같이 심장에 도착하고 같이 소화기관에 도착할 거야. 그런데 하는 일이 어떻게 돼 있어? 반대 일을 하고 있지. 이렇게 반대 일을 할 때 무슨 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지? 길항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위에 길항적으로 작용이라고 써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 비교. 길항적으로 작용.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신경계 이상 보면 신경계 이상은 중추신경계 이상과 말초신경계 이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중추신경계 이상이 두 가지. 알츠하이머. 자, 알츠하이머는 어디 이상 생긴 거지? 중추 중에? 네, 대뇌. 그렇지. 대뇌 이상 생긴 거야. 대뇌 세포가 점점 죽어가면서. 대뇌 세포가 죽어가서 대뇌 이상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능력이 감소하는 거죠. 기억력 감소. 아까 우리가 대뇌가 한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못하게 되는 거야. 감각도 둔해지고 감정 기복도 굉장히 심해집니다. 자, 반면에 파킨슨병은 중뇌에 문제 생겨서 중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도파민의 분비량이 감소했을 때 파킨슨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일단 통증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몸이 경직돼요. 경직이 돼서 이게 몸이 부드럽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손을 들려고 해도 약간 누가 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멈칫했다 들어진다라든지 이런 식이 생겨. 시간이 지르면 손과 다리를 떠는, 손을 이렇게 떨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 이게 파킨슨병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간뇌에서 만들어지는 도파민의 분비가 감소되면서. 자, 반면에 말초신경계 이상. 말초신경계는 뭐야? 운동신경 아니면 감각신경이야.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는 운동신경에만 이상이 생겼어. 감각은 정상적으로 느끼는데 운동신경에만 이상 생겨서 처음에는 수의근에 문제가 생겼다가 나중에는 불수의근까지로 이 문제가 이제 번져가게 되는데,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근 위축성
경화증. 식상이고. 측삭 경화증.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자,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이라고 하는데 이 병에 걸렸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걸 뭐라고 한 거야? 루게릭병이라고 한 거야. 자, 루게릭이 엄청 유명하고 엄청 야구를 잘하던 야구 선수 이름이래요. 이 사람이 그렇게 운동을 잘하다가 이 병에 걸린 다음부터는 이제 뭐 수익은에 일단 문제가 생겼으니까 야구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걸리고 나서 몇 년 안에 죽었을 거야. 그래서 이 루게릭병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후에 더 유명한 사람이 이 병에 걸렸잖아. 스티븐 호킹 박사. 이 사람은 이 병에 걸려서 한 3년, 4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30년인가? 이렇게 더 살았잖아. 엄청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근데 중간에 죽을 고비를 굉장히 여러 번 넘겼어요. 특히 뭐가 문제냐면 수익은이 처음에는 말을 안 들어서 가다가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물건을 짚다가 난 집었다고 생각했는데 떨어뜨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 뭐 짚고 가다가 그냥 옆에는 컵 이렇게 쳐가지고 넘어뜨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수롭지 않게 실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걷다가 자기도 모르게 한번 픽 쓰러지는데 내가 어디 걸렸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그게 이제 자주 되면서 걷는 것 자체, 물건을 드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지. 그런 건 수익은인데 나중에 불수익은에 문제가 생기면 연화 운동이 잘 안 돼가지고 음식물을 삼키는데 그게 자꾸 기도로 넘어가서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질식으로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이 스티븐 호킹 박사도 질식으로 죽을 뻔한 적가 여러 번 있어. 나중에는 그 기도 절개하고 막 이런 수술을 하고 그랬었잖아. 그래가지고 컴퓨터로 쳐가지고 이게 자판으로 쳐가지고 대화하고 막 이랬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은 5년 이내에 사망을 한다고 하는데 특수한 케이스라고 봤던 거야. 어쨌든 이거는 말초신경계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2번 체크하시고요. 2번 넘겨서 4번. 자, 그 다음 5번. 시끄러워. 한마디 하면 저도 한마디 하고 있어요. 그 다음 8번. 9번까지. 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 해보십니다. 체크하시고 문제 푸세요. 뇌관이 뭐예요? 뇌줄기. 뇌관이요? 간자가 줄기 간자라서 뇌간은 뇌줄기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 자, 2번. 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나다에 해당하는 얘를 보기에서 찾으라는 거야. 가에 해당하는 걸 찾고 나에 해당하는 거 찾고 다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그 얘기예요. 자, 가는 감각신경 올라갔다가 뇌가 뇌줄기 지나서 한 간뇌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이지? 그럼 대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자, 기온이 내려가면 피부에 소름이 돋는다. 기온이 내려가면 체온에 관한 얘기죠. 그럼 이거 항상성 얘기지. 간뇌까지 갔다 오면 되겠지? 기억. 가가 기억이지. 그 다음 감각신경 타고 대뇌까지 갔다가 운동신경으로 내려온다. 이게 누구 나와야 돼? 리을. 디귿 고르면 안 돼요. 디귿 고르면 왜 틀려? 빨간 신호등을 보는 건 눈으로 봤잖아. 척수 타고 올라가면 안 된다고.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지금 척수 타고 올라간 감각신경이 대뇌 거쳐서 척수 타고 내려온 운동신경으로 연결되잖아. 그러니까 빨간 신호등을 보자마자 얘는 고르지 마시고 리을만 고르셔야 돼요. 그 다음 다에 해당하는 건 누구겠어? 니은.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아서 즉시 손을 뗐다. 그리고요. 다시. 날아오는 공을 보고 손으로 잡았다. 공을 보고 손으로 잡은 건 생각해서 잡은 거잖아. 체성신경이지. 그 다음 주위가 밝아지자 동공의 크기가 작아졌다. 동공 크기 작아졌으면 이거 교감이야 부교감이야? 교감은 다 커져. 다 증가해. 근데 작아졌으니까 부교감이야. 그럼 어디에서 시작해야 돼? 중간뇌에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이 그림 중에서 누가 해당되겠어? 다. 지금 두 번째 설명은 다에 해당되는 거야.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아 무의식적으로 손을 뗐다. 무의식적으로 손을 뗐으니까 회피반사야. 그러나 손을 뗐잖아. 그러니까 뭐야? 체성신경이야. 그러니까 그림에 그려야 될 가와 나는 둘 다 끊이지 않고 연결되는 체성신경을 그리시면 돼요. 중간에 자율신경 하나 그리는 거 아니야. 다 체성신경으로 그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다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존재하는 중추는 중뇌고요. 가와 나의 빈칸은 그냥 줄로 쫙 연결하면 되고요. 가나다에서 반응기로 방출되는 신경진화 물질, 체성신경이건 부교감신경이건 결국 말단에서 누가 나간다? 아세틸콜린이 나가게 될 거야. 제일 많이 틀리는 게 5번 문제예요. 5번 문제. 5번 문제 넘어가고 일단 8번 먼저 볼게요. 자, 8번에서 방광은 배변 배뇨 반사의 중추라, 아니 척수가 배변 배뇨 반사의 중추라, 방광은 부교감이건 교감이건 다 척수하고 연결됩니다. 교감이건 부교감이건. 그러니까 지금 그 중추신경계는 척수가 될 거야. 그러면 A가 흥분하면 방광이 이완한다. A가 교감신경이니까 방광이 이완하는 거 맞죠? 그 다음 B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다. 특히 척수의 회색질, 척수의 속질에 있다. 이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척수의 속질에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C와 D에서 흥분의 이동 방향은 모두 어느 방향이다? B 방향이다. 맞아요? 둘 다 운동신경계잖아. 그러니까 B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되지. 답이 기억, 니은, 디귿으로 들어갑니다. 자, 9번은 뭐야? A가 누구? B가 연수니까 A는 저절로 그냥 척수죠. 척수, 연수.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응? 감각 아니에요? C가 어딨어? 혈관. C 감각이네. A하고 B 둘 다 있네. C와 D에서 흥분의 이동 방향은 모두 아니고 A하고 B가 둘 다 있어야 되네. 그래서 기억니은. 자, 이번에 5번 가보세요. 5번. 자, 5번에서 지금 하나는 신경절, 시냅스가 있다. 하나는 신경세포체가 중뇌에 있다. 시냅스라는 거는 뉴런이 한번 끊어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뉴런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여기에 해당할 거야. 신경세포체가 중뇌에 있다는 동공에 관여하는 부교감신경이 여기 있어야 될 거야. 자, 그러면 동공을 확장시켰다. 동공 확장시킨 건 교감이야, 부교감이야? 교감이야. 그럼 A는 교감이네. 그럼 무릎 반사에 관여했다. C는 뭐야? 체성이야. 그럼 A가 교감이고 C가 체성이니까 부교감은 누구밖에 안 돼? B밖에 안 돼. 그럼 그 부교감이 바로 뭐야? 동공을 이완시킴. 동공의 크기를 증가시킴. 그러니까 뭐야? 중간뇌에 연결되어 있는 부교감신경이죠. 자, 그럼 보세요. B가 중뇌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이야? 그러면 신경세포체가 중뇌에 있다라는 특징에 대해서는 O가 하나만 있어야 돼. 자, O가 하나만 있는 게 누구야? 스몰 b죠? 그럼 스몰 b가 중간뇌에 있다. 신경세포체가 중뇌에 있다가 스몰 b가 돼야 돼. 그럼 거기에 유일하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니은이 B.
니은이 비면서 부교감 신경인 거야. 그 다음 그럼 하나는 신경절이 있다가 돼야 되는데 신경절이 있다는 O가 2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C가 신경절이 있다라는 특징이고 여기에 X가 돼 있는 기억이 C 체성신경계지. 그럼 당연히 디귿이 A가 되겠죠? 교감신경. 자 그러면 방광을 수축시켰다는 B의 작용에 해당한다. 이거 고르면 안 되는 거죠. 방광을 수축시키는 거는 부교감신경의 작용이기는 하지만 중뇌에서 나오는 부교감신경이 아니잖아. B는 중뇌에서 나오는 부교감신경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고르시면 안 돼요. 척수에서 나오는 부교감신경이 하는 역할이라. 기억과 디귿에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는 부위가 있다. 맞죠? 니은은 부교감신경이야. 신경절 이전 뉴런보다 신경절 이후 뉴런이 더 짧다. 맞지?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는 거야. 그래서 신경계에 다 돼 있는 상태고